불암사 창건은 한 1300년 전에 지정국사가 창건했는 그런 사찰이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4대 명찰을 있는데 동불암, 동쪽에는 불암사, 서쪽에는 진관사, 남쪽에는 삼막사, 북쪽에는 성가사, 이래가지고 4대 명찰로 지정되어 놓고 기도하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조 때 보면 지공, 나홍, 모학 3대 화상이 이곳에서 수행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암산은 산이, 불암산이라는 그 자체가 부처님 두상처럼 생겼다 이래가지고 불암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여러 곳에서 보더라도 불암사가 잘 보입니다. 그 산이 그래 높진 않지만은 또 경치라든가 그런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등산객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일요일 토요일 오면 참배로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봉선사의 말사로 운어 스님이 이끄신 동국역경원의 산실이었던 불암사. 일면 스님은 1970년대 초 사형이신 태정 스님의 부름을 받고 해인사에서 불암사로 오셨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가는 성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네요. 보따리 하나 사가지고 그냥 왔죠. 와가지고 제 혼자 오니까 아무도 없고 스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하고 해서 지금까지 있게 됐고, 그때는 제가 보기에 법당도 적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옛날 그냥 지금은 여기에 이제 교통도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형님이 이제 많은 불사를 했고 제가 와서 이제 그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암사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송산 노인 종합복지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시라고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불암사가 함께 안녕하세요. 500인분의 삼계탕을 보시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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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세요? 네. 주사님은 큰 손님이시고요. 네. 오늘 이거 하시고 네네. 저 밑에 가서 오늘 닭백숙도 잡숫고 네, 오늘 초복이잖아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시원한 데 가면. 안녕하세요. 복지관을 찾을 때마다 이곳저곳 둘러보며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말을 거는 일면 다리 스님. 힘이 많이 생기시겠네, 아마. 예? 그죠? 예. 아이고, 참. 좋다. 스스로에겐 엄격한 수행자이고 제자들에겐 호랑이 같은 스승이지만 속내는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랍니다. 선물이 당기면은 이게 안 돌아가요. 살짝 하고 나서. 아, 예, 예. 아우, 좋은데요? 네, 좋아요. 이거 탁구장. 나 탁구 옛날에 조금 쳐봤는데, 이거. 예? 근데 배운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멋진 서브를 선보이고 쑥스러운 듯 얼른 자리를 뜨는 스님. 예, 전시 잡수러 오세요.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마하무용단의 신나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오늘 초복입니다. 그 옛날부터 초복에는 건강을 위해서 삼계탕을 잡수면은 건강이 회복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들 젊으실 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만큼이라도 삼계탕 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으시지만 잡수시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름 잘 보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초복맞이 특식이 제공된다는 소문에 복지관 식당은 문전성시 많은 분들로 북적이는데요. 바쁜 일선을 도와 일면 스님이 직접 서빙에 나섰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선생님, 언제 그거 한번 찾아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연락하고. 맛있게 드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부족하면 더 드릴까요? 더 드릴까요? 예, 예. 어디 맛이 있습니까? 네, 맛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군에 30년 근무했는데 군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진짜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더위를 뜨거운 국물로 이겨내는 한 끼. 고된 인생길을 씩씩하게 걸어온 분들에게 어울리는 한 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 초복인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드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늘 아주 좋죠. 작년에도 먹었는데. 작년에 드셨어요? 예,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노인분들 어떻게 하면 말년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나 그걸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젊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벌여가지고 이제 했지만 이제 노인분들 되면은 생활하기가 조금 이제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관이 있으니까 말년에 좀 재미있게 했으면 하고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셋째도 건강입니다. 어쨌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 건강하게 말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교종 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일면 스님이 오랜만에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오늘 봉선사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이가 계산대제 모시러 오고 또 오른 조실 스님 그 부도 제막식 그래가지고 계산대제 오늘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계산대제니까 봉선사가 계산이 없었으면 봉선사가 없잖아요. 고려시대인 969년 법인 국사께서 산문을 여신 봉선사는 천년이 넘는 장중한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하고 근현대 한글 대장경 역경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제가 원래 출가 본사는 해인사입니다. 그 우리 은사 스님이 봉선사가 본사예요. 오른 강백 스님께서 우리 사형님이 되잖아요. 그건 제가 이제 해인사서 여기 오니까 일면수자 은사가 여기가 본사니까 봉선사에 좀 인물이 돼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스카우트가 온 거예요. 2001년 은사 스님의 본사인 봉선사에 주지로 부임한 일면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봉선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애를 쓰셨는데요. 오늘날의 힐링 도량 아름다운 봉선사를 일군 데에도 일면 스님의 노력이 컸답니다. 그 이제 주지하면서 이제 제가 뭐 자랑 같지만은 그래도 업적이 있다고 보면은 봉선사는 지금 저 연못 보셨죠? 거기가 옛날에 논이에요. 논이고 밭이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봉선사는 볼 게 없다. 그러니 연못을 만들어서 연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그랬더니 조실 스님 그 당시 반대했어요. 왜 반대합니까? 이러니까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이거 농사 지어 가지고 부처님 밑에 고향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없애면 어쩌느냐. 그래도 내가 설득을 했죠. 여기 농사 짓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보행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지금은 여기가 힐링하는 장소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고 연못을 만들어내니까 거기 또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러고 오면 차도 마시고. 잘 정돈된 숲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봉선사 회주 미룬 큰 스님의 처소. 그 받았습니까? 생명 나눔에서. 마주 잡는 손길에서 두 분의 오랜 정이 느껴집니다. 예. 근데 이거 건강하시라고 이것도 뭐? 병 없고. 어휴, 병을 나다 주려고. 예. 지금도 건강한데. 예, 그래도 감사해요. 아픈 사람들도. 예? 저 일면서를 조실로 모시면 되는데. 그 조실로. 아니, 난 경도 못 봐서. 아이고. 반가운 마음에 마당의 선체로 한참 동안 이어진 스님들의 담소. 난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진공위원인데요, 뭐. 오늘을 기억할 사진도 한 장 남겨봅니다. 올해로 1055주년을 맞은 봉선사 계산대제 봉행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봉선사가 지역 주민은 물론 중생을 치료하는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량이로 거듭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산대제가 끝나고 지난해 입적하신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뵈러 갔습니다. 아직 안 고쳤네요. 네. 큰 스님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방. 스님께 절을 올리니 그리움이 몰려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을 했는데 오른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네가 봉선사의 희망일세, 자네가 꼭 나서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스님은 저를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활동하니까 어떻게 보면 믿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좋기도 하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줬습니다. 같은 날 봉행된 월운당 해룡 대강백의 부도탑과 한글 추모비 제막시. 한글 대장경 간행이라는 대작 불사를 완수하신 역경보살 월운 스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한 번은 어떤 신문사에서 글을 받으러 오셨는데 큰 스님이 아이 오늘이야? 조금 기다려 제가 이제 깜빡 잊었다라면서 한 30분 동안 도량에 참배하고 오라 그러면서 그동안에 원고를 쓰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천재가 아니고 전생부터 닦아놓은 그런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 후학들은 그 큰 스님의 음덕을 잘 기려서 특히 우리 현 주지 스님과 모든 분들이 우리 봉선사 문도 화합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조실 스님, 감사합니다. 큰 스님께서는 일단 상자들에게는 좀 엄격하시고 엄하셨지만은 밖으로 모든 불자들이나 그런 다른 분들한테는 아주 자비로우시고 좀 이렇게 좀 원력보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 출가할 때 큰 스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저의 꿈이고 원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종단에서 큰 스님만큼 이렇게 종단 활동을 많이 하신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만큼 종단에서 인정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행정 능력과 또 여러 가지 또 포교의 원력을 갖춘다는 것을 인정받았던 것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큰 스님 그 자유로운 모습에 저는 또 놀라운 거는 광동학교 30년 이상 이사장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인재불사를 하고 또 불교를 포교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또 생명 나눔 이사장도 하시면서 생명을 나눔을 실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아이들을 또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감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훌륭한 스승님이시죠. 그리고 또 원력 대보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 하는 호칭보다는 저는 마음속에는 그냥 원력 대보살님 이런 마음이 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광동 중고등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한글 역경의 선구자 운어 스님께서 설립한 불교계 명문사학입니다. 해방 직후 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 양성을 발언하고 학교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56차례나 걸어서 서울에 다녀오셨다니 그 원력이 크고 깊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운어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은 일면 스님은 30년 동안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으로서 학교 발전에 진력을 다하셨지요. 참 선생님들 진짜 열심히 해도 내실 때는 칭찬 한번 못 받고 맨날 아이들은 장학금, 동아리 또 지원금 이런 걸 많이 해줘야 스님들하고 친근해지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기운을 받아 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와주시는 건 저희들의 영광인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자꾸 이렇게 와주셔야 불심도 생기고 학생들도 좀 오늘 좀 소개받는 분 또 우리 관리자 또 학부모 이런 분들 잘해서 불교에 큰 신심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가 처음 설립될 때는 1946년도에 운어 큰 스님이 해방되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왜 일본 사람인데 36년 동안 식민지가 되었냐. 우리가 못 배우고 우리가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데가 지금 광동학교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는 이 지역에 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학교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지역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이제는 서울의 어떤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는 광도학교를 가야만이 출세한다. 그런 뭐 개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솔직하게 태계원 중고등학교 가면은 부모들이 참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했는데
제가 소임 볼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저는 이사장 하면서 학교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내 권한을 다 내려놓고 합리적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합의해가지고 많은 회의를 해서 결정 딱 되면은 저는 그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걸로. 그래요. 지금은 태계원 중고등학교 가면 울고 우리 학교 오면은 웃는다. 그럴 정도로 학교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엄하시면서도 근데 그런 엄함이 무섭다. 왜 그러실까라기보다는 항상 가르침을 주는 그런 따뜻함이 묻어나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대종사님께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를 안정화시켰다. 그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간 학교를 이사장 하시면서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차분하게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셨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업적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면 스님을 수계법사로 모시고 거행된 수계대법회. 학생들에게 불연의 씨앗을 심어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교직원, 학부모 수계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대덕 큰 스님을 청하여 수계법사님으로 모시옵니다. 여러분들이 법사를 청하니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사가 되고자 합니다. 계는 악행을 없애고 선행을 키우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 향하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연비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연비는 여러분의 왼쪽 팔목에 삼보 도장을 받는 의식입니다. 연비를 하는 것은 불, 법, 승, 삼보에게 귀의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굳은 소원을 세우는 일이죠. 학생들의 팔에 연비를 해주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정성이 느껴집니다. 버버 참된 마음 바른 생활로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청정한 믿음으로 5개를 수지합니다. 불기 2569년 5월 1일 정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위원 두산일면 대종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비에 이어 불자의 가장 기본인 5개가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장 대중들께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해 받을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또 진짜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는 몇 부분도 있어서 부처님에 대해 좀 많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부처님 5개를 잘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세우기는 해도 스님네들은 수행하다 보니까 좀 학생들에게 신경 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장 맡기 전에 우리 학교에 가장 중요한 게 교법사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 학교 주인은 교법사다 이렇게 가지고 했고, 지금도 제가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학생들이 불교라는 건 뭔가 이런 걸 좀 잘 이해시키도록 해야 되고, 지금 불교에서 하는 대학이 그래 많지 않고 중고등학교도 전국에 한 30개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일반 청소년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그건 누가 하냐? 스님과 지역 유지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끄는 청년 포교의 구심점이 군포교입니다. 힘든 군 생활 동안 국군 장병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군법당.
전국 400여 곳의 군법당을 총괄하는 곳이 이곳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원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규보 선생 혹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규보 선생. 해인사에 가면은 8만 원강사에서 오랜만에 법문을 들려주시는 스님도 법문을 듣는 분들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요. 군포교 50년, 군종특별교구 출범 20년의 원력이 서린 원강사. 초대 교구장을 지낸 일면 스님에겐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을 하실 때, 그런데 이제 그때 종회라든가 우리 종단의 여론이 뭐냐면은 군포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군법사를 보낸 제가 1968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저기 베트남 전쟁 뭐 이럴 때. 그렇게 이제 보내놓고는 종단에서 별로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들이 군종특별교구를 만들자. 그렇게 종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군종특별교구를 만들었어요. 고무신이 다를 때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뛰어든 군포교의 현장. 스님은 육회 공군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과 교구 체계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한 군불교의 조직적 기반을 확립하고 정기적인 수계 법회와 장병 위문 활동을 정례화시켰습니다. 군 사찰의 현대화, 재정 안정화를 이룬 것도 초대 교구장 일면 스님의 공이었지요. 제4대 교구장 선묵해자 스님이 법사님들과 뜻을 모아 스님의 공덕비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군종교구장 할 때 표가 한국불교 미래는 군불교다. 그래가지고 각 군법당이라든가 한 430여 군데라든가 군에 가면 모든 그런 현수막을 다 걸려요. 군단마다 사단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군불교다. 그래가지고 그걸 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죠. 현역 군인들이 지금 보면 이제 요즘은 군에 오는 젊은이들이 부모님 품에 있다가 군에 오면은 낯설고 모든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법사님네들이 부모님과 같이 또 아니면은 지휘관 같이 이분은 바로 내 동생이다, 내 부모 형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좋겠고, 법사님들 힘내시고 군 포교를 한국 불교의 대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잘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 오늘은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육군 2군단 호국 쌍용사에서 일면 스님을 초청해 수계 법회를 봉행했는데요. 150명의 장병들과 50여 명의 일반 신도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하시면서 힘도 드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체 생활하는 그런 것도 배우고 국가관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모든 것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의지력을 배우지 않겠나 싶습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5가지의 규범. 부처님께서는 5개만 잘 지켜도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하셨는데요. 모두가 5개를 수지하며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리라 서원을 다집니다. 큰 스님께서는 초대 군종 교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초대 군종 교구장 역임하실 때 이 쌍용사를 한번 방문하셨었습니다. 한 20여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오셔서 장병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수계를 이렇게 주시고 군불교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불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국토방위를 하는 우리 용사들 입장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계 선각자들이 세운 120여 년의 전통을 간직한 동국대학교. 그분들은 같이 좀 넣으면 안 되나? 아니요, 여기 상방에서. 네. 내일 있을 큰 행사를 앞두고 일면 스님이 출동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님들 석 한 3석, 4석은 나눠야 돼요. 아, 드디어 내일이네. 그래서 내일에 오는 분들 좀 흥겹게 잘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꼼꼼하게 행사 준비 상황을 챙기는 일면 스님. 내일이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긴장하신 걸까요? 심정은 뭐 내일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내일 30주년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큰 스님들 또 아니면 일반이라든가 그 생명난에 관심 있는 분이 내일 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행사도 잘해야 되고 그분들이 참 우리 생명나눔이 잘하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오늘을 최선을 다합니다. 또 뭐 10년 후엔 40주년인데 그때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현재 오늘 30주년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드디어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부처님 생명 존중의 가치를 드높이고 우리 사회를 자비의 나눔으로 물들인 지 꼭 30주년이 되는 날. 전국 각지에서 반가운 분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가요? 저쪽에 안 계시고 오셨는 것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장미아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로 있은 지 꽤 오래됐는데 벌써 30주년이 된 건 정말 몰랐는데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네요. 우리 일면 스님의 이거 무궁무진하게 나가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3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일면 스님의 건강을 또 빌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30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일면 큰 스님의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사회는 선진화되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아픈 중생들을 위해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시는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엄영수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데요. 진실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온 세상에 알리고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명나눔 실천본부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 전에 생명나눔 실천본부 창립 30주년 사사를 봉정하시겠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걸어온 30년의 발자취를 부처님 전에 올리고 일면 스님의 인사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25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생명나눔 지난 3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기념식이 앞으로 30년을 향한 새로운 다짐과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원로 대덕스님,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일면 대종사님의 뜻에 동참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생명의 빛과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정토를 이루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워도 한 세상 떠나자 지중해로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일면 스님에게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하의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종단 발전 및 한국불교 미래 기반을 조성한 공로가 지대하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8년 10월 12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해온 분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불, 법, 승. 네,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스님 연세도 있으시지만 아직도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힘 닿는 데까지 우리 큰 스님께서 계속 이 사회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스님의 원력으로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스님이 계셔야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과 더불어서 우리 직원과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많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고통 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까? 이게 현재 제 화두입니다. 제 나름대로 스님이면은 도를 깨치고 해탈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 화두는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많이 나누고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나? 이것이 제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없는 참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 생명 나눔임을 일깨워온 지난 세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행정가로, 교육가로, 수행자로 중생구제의 한계를 걸어온 우리 시대의 자비보살, 두산당 일면 대종사. 스님이 걸어오신 원력의 걸음걸음은 이 세상을 오래도록 환히 비춰줄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을 것입니다.